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통질문 세 가지를 이제 쭉 이제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 후보들께서 잘들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미래전략위원회, 또 뭐 단협위원회, 그 다음에 일자리 확대해서 총고용을 보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일임금, 현재 변동급여가 지금 적용 많이 되고 있는데 고정급여로 이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쉽기에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순서에서 다음은 상호토론 방식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호토론은 그 위원장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15분 동안 15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상 되면은 제가 이제 제지를 하겠지만은 자유롭게 이제 토론 진행을 하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 시간을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지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또 새로 답변을 하고 그걸 포함해서 이제 자신 후보자의 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도 이제 순서 의거해서 상호 토론은 3번 김호규 후보님이 15분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주십시오. 번호표를 잘못 뽑아가지고 제가 번호는 3번인데 모든 걸 제가 첫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 조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자체도 좀 부드럽게 우리 뭐 대통령 선거하듯이 그런 토론회 아니니까 너무 1번, 2번 후보자분들 긴장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편한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조직 문제. 저는 뭐 이건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규직과 사내하청 조합원들 간의 이 간극을 조직 형식주의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낼 거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는 2012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약속했듯이 6,000명 중에 5,700명이 사내하청에서 정규직화 됐습니다. 심지어는 아직은 다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내하청이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내하청 조직화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화가 가장 맞는 편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거냐? 이거는 좀 견해가 이제 달라집니다. 저는 뭐 두 후보에게 질문 드리는 문제는 1조직에 대한 구체화 생각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 두 분한테 똑같이 약 1분 정도만 짧게 답변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서를 말씀해 주셔야죠. 기호 1번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동지들 다 아시다시피 기아자동차에서 1단사 1조직 분리 총회가 진행이 됐었고 대단히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장 재조직이 포함된 현장 재조직, 그 다음에 지회, 비정규직 단위 지회, 지부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터 만들기 연대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각 재조직에 제안을 한 상태고 1차 회의가 지금 있었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이라 저희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아마 선거 끝나면 바로 2차 회의를 소집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현장 재조직들이 다 포함된 이러한 연대회의 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은 동지들 아시다시피 현장 재조직의 어느 조직이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반대가 있으면 그 집행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원하청 연대회의 수준의 제조직들의 간담회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좀 이따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하상수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신지요? 1사 1노조 문제가 사실은 사내하청 우리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지난번 우리 분리총회를 통해서 기존에 10년간 함께했던
우리 비정규직 산하청 노동자들을 결과적으로는 정규직이 쫓아내 보내는 그런 총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막아내지 못함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사일로지 문제는 비정규직 단위의 주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결정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판단의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일사일로조 문제를 정리할 때 전체 비정규직 단위들의 산하청 단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됐냐라는 문제가 하나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조금은 부족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 기억하지 말아야 될 폭력 사태까지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일사일로조 문제, 저는 이제 주체들의 판단, 비정규직 단위 주체들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논의돼야 되고 일사일로조 문제는 우리 규약에 존재하듯이 규약 내에서 규약이 지키지는 그 원칙이 지키지는 방향으로 다시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두 분 잘 드렸습니다. 저는 뭐 그건 기본이고요. 조금 발상의 전환을 저는 오히려 두 후보 측한테 또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노조운동에 관심 갖는 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표에 보면, 저희 공약에 보면 조선업종의 일사일로지를 좀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 산해하청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조선소는 5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들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전 노동자의 단체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단체협약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규직이 그걸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또 금속노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17만의 단체협약을 30만에, 그 핵심에 50만까지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선업종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 효력을 확대하는 조치들을 만들어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학자금이라도 의료비라도 정규직이 누리는 단체협약의 내용들을 산하청도 누릴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회사 간에 기성비도 좀 더 높여줘야 될 것 같고 실제 또 2년간의 불법 파괴 문제가 있으면 사용자가 원청이 됩니다. 이런 점을 최대한 살려서 실제 저 노조가 정규직 노조가 내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주네? 라는 인식을 갖춰주는 게 일사일로조 방식이고 그것을 새로운 모델로 한번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봐야 될 것이 저는 조선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조선업종에 몰아치는 구조조정이 있고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산하청 조합원들, 속칭 물량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 핵심은 전통적으로 규약과 규정에 따른 하상수 후보의 말도 맞고 그 다음에 원하청 연대회 같은 재조직 간담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내용을 채워줘야 될 의무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단체협약 효력을 확대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후 누가 위원장 후보가 되든 간에 충실하게 한번 저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거하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미조직 문제입니다. 아까 50만 얘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미조직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고민됩니다. 전략조직화 사업, 민주노총이든 금속이든 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약에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두 후보의 발언을 솔직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미조직 어떻게 조직할 거냐? 먼저 하상수 후보부터 얘기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사 종사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25만입니다. 그리고 뭐 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워낙 심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넘는 산하청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금속노조의 발전의 방향은 이 노동자들을,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느냐 조직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금속노조의 미래 발전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25만의 부품사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안 첫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1차 서열업체가 348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70개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에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한 90개 업체가 되고, 나머지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일부 소수 개별 노동조합으로 몇 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348개 현대 기아차 납품하는 1차 서열업체들이 노동조합이 없는 것이 200개가 넘습니다. 이것부터 시급하게 빨리 조직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부품사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특별위라도 구성해서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종에 있는 노동자들 또한 물량팀이라고 해서 변동이 심합니다. 제가 처음에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지가 조선소에서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발언을 조금만 예.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남태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원청이 그 하청을 줬는데 이 하청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하고 있는가를 원청이 조사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 조건이 개선이 되지 않거나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도 괜찮겠다. 이것을 지금 금속노조가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조선, 철강, 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자. 물론 조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조사된 부분을 좀 더 국민적으로 폭로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는 투쟁에 대해서 금속 17만에 힘이 모아진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자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에 대한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체제의 개혁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과 사람인데 지역으로 금속노조 중앙에서 사람을 보내야 된다. 재정과 함께.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속중앙 사무처 동지들과 그다음에 기업지부에서 중앙으로 올라오신 동지들과 열띤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도 추가로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업을 안 했냐?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전략 조직화 사업. 재정도 투입했고 사람도 뽑았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중노조가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17만 명이지 획기적으로 노조가 조직화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저는 사실 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50점 밑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특히 금속노조 미비실에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다 했고 최근에 제가 경기에 현장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처음 듣는 노동조합 이름도 봤습니다. 지회 명칭에. 그동안 경기지부가 진짜 많이 애썼구나 하는 걸 또 경기지부 동지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일 아쉬운 거는 금속노조가 미비사업에 대한 중심 내용이 뭐였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미비사업의 첫 번째 순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런 전략활동가들을 진짜 최소한 1개월 내지 2개월가량 트레이닝들을 해서
뭔가 금속노조의 발전 전망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점을 해낼 수 있는 트레이닝 과정이 우리 내부에서 있었느냐. 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혹시 정파 간의 구도로 사람을 뽑지는 않았는지 라는 것도 저는 솔직히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자기 편한 사람, 자기 아는 사람, 전 이런 방식보다 지금 20, 30대에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젊은 활동가 그룹이 저는 필요합니다. 특정 정파라고 얘기하기보다 오히려 진짜 금속노조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속노조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젊은 청춘을 한번 바쳐보겠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뽑아서 트레인도 거치고 사무처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또 고민해서 전략지역에 진짜 모델 삼아 투입해서 실제 1년 내지 2년 동안 성과를 내는 작업,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새 노조 만들기는 쉬워도 노조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금속노조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단 한 명의 조합원이 있는 곳이라도 금속노조의 단체박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열심히 또 나름대로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부터의 미조직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좀 달리하고 세부 로드맵도 다시 짜는 또 이 과정을 사무처 동지들과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는 게 미조직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